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단독만 취급하는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역시 또 미군의 동향을 알려드릴 텐데, 미군이 아주 특이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대응 훈련, 바로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그리고 핵무기죠.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입니다. 동중국해에 와스프라고 하는 4만 톤짜리 강습 상륙함이 있는데, 이 강습 상륙함은 항공모함처럼 전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 전단이 뭐냐면 호위함들, 즉 이지스함 한 4척에서 5척 정도의 호위함을 거느리고, 물속에는 핵 잠수함의 호위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갑판에는 뭐 한 6대에서 12대 이상의 어떤 그 F-35B 전투기라든지 이런 전투기, 그리고 각종 헬기,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는 거의 뭐 항공모함입니다. 이 와스프 타격 전단에서 아주 특이한 훈련을 했는데, 바로 CRBN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CRBN, 케미컬, 바이오로지컬, 라디오로지컬 앤드 누클리어. 이게 뭐냐면은 화학무기, 또 생물무기, 그리고 방사선에 피폭됐을 때, 그리고 핵무기 공격, 이런 것 상황에 대비해서 병력 및 장비를 방어하고 대량 전 사상자 발생 처리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함정에 이제 그 생물학 무기나 화학 무기 또는 방사성에 피폭되고 또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함정의 장비가 오염됐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 공격에 이제 피격이 되어서 전사자,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전사자, 사상자들을 지금 어떤 처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와스프 함의 갑판이죠. 그리고 이제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비행기에다가 지금 대량 전사상자 후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연 처리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대량 전사자 또 대량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후송 또 후속 처리 작업을 숙달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실시된 곳은 어디냐? 지금 지도에 보시듯이 지금 동중국 해상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북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제주도 남쪽, 오키나와 북쪽입니다. 그 지역쯤에서 이 와스프 타격 전단이 이런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키나와에 캠프 헨슨이라고 하는 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어떤 위치냐 하면은 바로 북한의 노동미사일 타격권 내에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 1300km, 그리고 탄두 중량은 1.2톤 이상, 그리고 이제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북극성이요, 바로 SLBM을 이제 지상 발생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지상 발생으로 만든 것인데, 그 우리가 발사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고체 연료입니다. 역시 사정거리 2,500km 이상. 이거는 뭐 이 오키나와까지 때리고도 넉넉하게 남죠. 탄도 중량은 1톤 이상. 역시 노동미사일처럼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요.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기습 발사에 아주 용이합니다. 이런 것들을 북한이 실전 배치해 놓았고, 또 실전 배치 직전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 오키나와와 동중국해에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비단 미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위에 보이는 것들은 일본 자위대하고 미군하고 같이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바로 오키나와에 있는 캠프 헨슨에서 일본 자위대들하고 미군하고 같이 오염원을 탐지하고, 오염 장비가, 즉 방사능이나 화학무기, 생물학무기에 오염되어 있는 각종 장비들을 제독해서 쓸 수 있게끔 제독하고, 그리고 오염 지역을 제독하고, 제독이라는 것은 이제 독을 없애는 것이죠. 제독하는 훈련들을 일본 자위대하고 미군하고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동북아시아에서만 하고 있냐? 북한이 화성 14, 화성 15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본토의 인디애나주, 또 매사추세츠주, 뉴저지주, 이런 동부 지역의 각종 군부대에서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북한의 화성 15형이 동부 지역의 여러 지역이
타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뉴욕이나 보스턴이 있는 이런 그 주들이 각종 주들이 지금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1일부터 지금 10월 달 들어서 쭉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내포하는 것은 미국이 정말 북한과 협상은 열심히 하고 있는 듯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그리고 혹시 뭔가 협상이 잘못되었을 때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미국에게 핵무기를 발사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요격할 것이냐, 요격을 실패했을 때 핵무기를 정말 공격을 받아버렸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이냐 라는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미국인데요. 미국 재난방재청 FEMA, FEMA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본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난 8월 말입니다. 본토가 북한과 같은 불안정한 국가로부터 핵 공격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위력은 1메가톤 수준까지 상향평가한다 라고 미국의 재난방재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있기 전까지 미국 재난방재청의 평가는 뭐였냐? 본토가 핵 공격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혹시 있다면 국가가 아니고 테러리스트로부터 한 1킬로톤 정도의 핵무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미약하게 있다 라는 것이 이 재난방재청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말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북한과 같은 불안정한 국가로부터 핵 공격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위력은 1메가톤 수준까지 상향한다. 왜?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했으니까요. 우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우리 국민들께 우리 국방부는 50킬로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계산했을 때 1메가톤이 넘는다라고 저는 쭉 계산을 해왔었고 그동안 종편 방송이나 여러 방송에서 북한 핵무기는 1메가톤 이상이다 라고 쭉 주장해 왔었는데 역시 미국의 재난방재청에서도 1메가톤 수준까지 상향평가한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 여기에 이제 재난방재청에서 지금 발간한 핵 공격을 받았을 때의 가이드북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라 라는 지침이고 여기 앞에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제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은 대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 연습이 잘 되어야만이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리고 있는 그 북한에 대한 공격 결심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또는 생물학무기, 방사능 무기에 대해서 화학무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된다면 북한에 대한 공격 의지를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요격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재난을, 그 아비규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두렵다면 미국이 공격 못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국은 공격하는 연습, 그리고 공격을 받았을 때 해결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작 우리는 말이죠,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받을 가능성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이겠습니까? 일본이겠습니까? 전 세계에 그 가능성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장 가능성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연습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지금 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혹시 집에서라도 방사능 무기, 핵무기,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가 지금 우리 동네에 떨어졌다.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라는 연습을 마음속으로라도 혹시 해보셨는지요? 국민들이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것들을 하는 것이 그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작년 국감, 이번 국감, 여러 국정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인데요. 김병기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천억 원 규모의 신형 방독면 사업에 방산 비리가 의심된다. 지금 북한이 우리를 생화학 무기로 공격하려 하고 핵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협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방독면 사업에 방산 비리가 의심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지난번에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아주 높았을 때, 작년이죠.
뭐 가까운 어떤 뭐 지하 대피 시설로 피신하라 라는 이야기는 TV에서 가끔 간단하게 들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하 시설 가까운 데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런 전혀 북한의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무방비 상태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끼리는 대량 살상무기, 생화학무기 안 씁니까? 우리 민족한테는 절대로 안 쓰려고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4,500톤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절대로 안 쓰려고 오직 미국만 공격하기 위해서 핵탄두를 지금 60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사일을 1000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아니죠.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잘 못하면 국가가 해야 됩니다. 북한하고 잘 지내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연습들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연습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연습이 되어 있고 또 여의치 않으면 우리도 미국과 더불어서 북한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김정은을 참수할 수 있고 이런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서 북한하고 관계 개선의 협상을 할 때 김정은이 더 마음속이 다급해져서 우리에게 딸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준비 전혀 안 돼 있고 이런 의지도 없고 김정은의 하해와 같은 아량을 받아서 우리 민족한테는 절대로 안 써주기만을 바란다면 과연 우리가 주도적으로 김정은의 비핵화를 시키고 김정은을 인권을 해결시키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준비해야 됩니다. 비록 쓰지 않더라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 국제관계고 물론 북한하고는 국제관계는 아니지만은 상호관계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보입니다.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지금이라도 찾아보십시오. 생화학무기, 핵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전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한 번이라도 가족들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마음속으로 또는 대화를 한번 나누고 한번 그렇게 또 행동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혹시나 우리 가족과 저희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에 대비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소식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